어이가 없네, 개새끼. 하지마 이 개새끼야! 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좀 전에 5시, 카카오티 5시? 몇 시에 시작했더라? 4시 54분에 시작했구나. 맞아. 4시 54분에 시작해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날이죠. 어제 선포됐었고 오늘 해제됐으니까 오늘 새벽인가? 참 참담하죠. 그나마 아시아에서 제일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대로 된 요건이나 절차 없이 대통령 맘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린 거죠. 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오후에 나와서 모르고 있다가 손님들이 갑자기 뭐 비상계엄 얘기를 하더라고. 에? 뭔 소리지? 하고 봤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통 차에서 음악 틀고 다니는데 어제는 보조폰으로 유튜브를 틀고 운행을 했어요. 손님이 타도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건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원래 비상계엄이라는 게 전시와 준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계엄을 할 수 있는 거고, 국무회의를 통해야 되고, 국회에도 알려야 되고, 이런 절차는 다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게 누구 때문인데? 그 대한민국의 수장이 누군데? 지가 책임을 떠안지는 못할 만큼 남한테 책임을 넘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빨갱이 만들어버리고 종북 세력을 없앤다고. 그게 빨갱이란 소리잖아. 참 답답합니다. 윤석열 뽑으신 분들 반성하세요. 원래 대통령은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악을 뽑으신 겁니다. 진짜 끔찍한 선택이죠. 우리 아버지도 뽑으셨어요? 허허, 참 환장할 것입니다 진짜. 에휴, 저는 어제 일하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뭐 제가 5.18을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5.18 때 깐난 애기였죠. 이제 뒤집내 만에 기내 만에 그러고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제 세대가 마지막으로 그런 5.18의 아픔에 동조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5.18 관련 영화라든가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내 부모님 세대들의 형제, 동생,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눈물이 났다 그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손님들도 이제 최대 관심사다 보니까 또 뉴스 유튜브로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죠. 윤석열 욕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네 어쩌나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뭐 5.18을 겪은 세대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지인들, 부모님의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겪어왔던 거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슬프더라고. 지금도 좀 울컥한데 나이 처먹어서 눈물이 많아지는 탓도 있지만
설마 지금 2024년에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예 돌아버려 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하면 할 말 없는 거니까. 진짜 2024년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아직도 뭐 어떤 사람들은 5.18이 빨갱이들의 반란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도 꽤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전라도가 미워서 그냥 싸우다가 말 막 나갈 때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난 진짜 궁금하더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싸우면서 막말하는 건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거기에서도 인정하는 운동인데, 민주화 운동인데, 그걸 빨갱이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어제도 막 군인들이 국회 뭐 창문 깨고 들어가려고 막 진입하고 막 그러는 장면을 보는데 그냥 슬프더라고. 화가 난다기보단 슬프더라고. 어쩌다 대한민국 이렇게 됐나 싶고. 에휴, 지금도 울컥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 내 생전에 비상계엄령을 볼 줄이야. 진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소재들이잖아. 진짜 무지했던 시절, 인터넷 뭐 이런 것도 발전되지 않고 해서 정보도 없고, 신문에 전라도 빨갱이 나오면 다들 그렇게 믿던 시절, 그런 시절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무슨 계획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세워놓고 미친 짓거리를 해도 하든가. 그래도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은 저렇게 아니 술 처먹고 술주정하듯이 선포해버리면, 그래놓고 계획도 없어. 3시간도 안 돼가지고 계엄 해제안 가결돼버리고 그 뒤 몇 시간 뒤에 계엄 해제를 선포했죠. 진짜 다행인 건 누가 총에 맞는다든지 칼에 찔린다든지 유혈 사태가 거의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솔직히 겁먹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진짜 광주에서 그거를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 싸우고 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그분들이 계엄령이란 소리만 들어도 진짜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걸 겪지 않은 저도 슬프고 눈물이 나고 부들부들 하는데, 그걸 실제로 보셨던 분들은 어떠겠어. 진짜 악몽이거든. 전쟁, 아니 악몽 같은 일이거든. 그건 진짜 우리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다는 게, 그 계엄 소리만 들어도 그게 진짜 악몽이거든. 그 악몽을 우리 윤씨아의 씨가 다시 되살아나게 해줬죠. 네, 어찌됐든 참 어이가 없고 슬픈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어제 국회의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은, 군대가 꽉 막아가지고 190명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안에 의결했지만은, 만약에 그 190명이 못 들어갔다면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서 찬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계엄이 유지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정치인들 잡혀가고 말도 안 되는 의사들 제자리 복귀하라고 하고, 복귀 안 하면 잡아간다 했으니까.
그 어이없는 계엄이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군인들이 몰래 빠져나가게 해준 건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190명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안에 의결하고 지금은 이제 해제 선포가 된 거죠.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잘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물론 북한이 있지만은 그런 나라에서 비상계엄이라니. 미국에서는 뭐라 했냐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좋게 풀어라고. 그 말은 뭐겠어요? 아니 좋게 풀지 뭔 비상계엄까지 때리냐 이거지. 에휴, 진짜 전 세계적인 창피입니다. 창피. 옛날에 바이든이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일본 앞에만 가면 고개 숙이고 자빠졌고 개색. 진짜 이건 길이길이 남을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어떻게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됐고 이제 남은 숙제는 잘못한 사람들 처벌이 있겠죠.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뭐 이래저래 내란죄 뭐 이거저거 다 돼 있더만. 그리고 그거에 동조했던 사람들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새끼야 대통령 하기 싫었나? 그래갖고 아무 짓이나 막 저질러보나? 나 그 생각까지 해봤다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르지? 박근혜도 탄핵이 됐지만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했으니까. 근데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도 탄핵을 당할 뻔했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진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해야 탄핵이 되는 거거든. 그 외의 죄들은 대통령 끝나고 임기 끝나고 나서 처벌을 받든 뭘 하든 하거든. 청문회를 해서. 윤석열이도 교묘하게 잘 피해가고 있었어요. 탄핵 당할 만큼만 안 가고 그 바로 아래에서 맴돌고 있었죠. 근데 아예 이번에 건수를 만들어 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해봤지. 이 새끼 대통령 하기 싫었나? 하도 뭘 해도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일단 선생님 태울게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 3천에서 8천 얼마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계엄 선포되고 나서 얘들이 이걸로 한몫 더 뽑아 먹으려고 하나? 근데 지금까지도 많이 해먹지 않았나? 청와대 이전에 뭐해야 하면서 뭐 고속도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면서 충분히 많이 해먹은 걸로 아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심각하죠. 어찌됐든 이렇게 가슴 아픈 과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돼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뭐 탄핵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괜히 이런 심각한 사안을 가지고 뒷거래로 무마해준다? 이건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뒷거래 잘하거든. 뒷거래로 이거 줄 테니까 저거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그런 추잡스러운 거래들. 근데 이번 사안은 어떤 뒷거래로도 할 수 없는 짓거리야.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 돼. 여기서 더 이어간다는 건 대한민국에도 손해고 정치하는 당신들한테도 손해라고 봐요. 진짜 다시 생각해도 끔찍해. 국회 완전 막아버리고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어디 감옥 같은 데 가다 놓고 계엄령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열심히 버텨내고 민주화를 이루어주신 저희 부모님 세대들, 그 윗세대들, 뭐 광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학생운동이랄지 민주화 운동이 다 같이 일어났거든요. 대신 광주만큼 지역 자체를 봉쇄해 놓고 그 난리를 쳤던 곳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아요. 참 생각만 해도 슬픈 현실인데, 그 과거가 다시 현실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쪽에 계셨던 국회 앞에 모이셨던 분들, 그리고 뭐 좋아하진 않지만은 국회의원들, 이번 일은 다들 발빠르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제 뒤에 남은 쓰레기 잘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오늘은 녹화를 안 할 거고요. 그럼 이만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뿅!